남의 불행을 간절히 바라면 정말 그 사람이 불행해질까요? 아니면 그 저주가 독이 되어 내 몸속을 먼저 적시게 될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지독한 미움이라는 불을 지폈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태워버렸는지에 대한 서늘한 기록입니다. 환갑을 넘긴 명자에게 아들 성주는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볼 때면 명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지영과 결혼하면서 명자의 천국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눈에 지영은 아들의 길을 꺾어놓는 기센 여자였고 귀한 내 아들의 아침밥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게으른 여자였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그게 다 며느리 탓인 것만 같아 속이 뒤틀렸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밥상머리 불만에서부터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명자는 결국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포기하고 아들 부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대놓고 구박하는 건 구식이라고 생각한 명자는 훨씬 더 영리하고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아들을 향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퇴근할 때마다 반찬을 싸들고 찾아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준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 지영이가 바빠서 내 몸 보신도 못 시켜주나 보구나. 명자는 며느리가 없는 자리에서만 아들의 죄책감을 건드렸고 며느리 앞에서는 세상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미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집안의 이방인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며느리가 아끼는 옷들을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는 아들에게는 지영이가 집안 정리를 못해서 내가 도와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아들이 좋아하는 보약이라며 성분 모를 약을 지어다 주면서 지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싸우기라도 하는 날엔 명자는 뒤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저 여우 같은 년의 실체를 알아가는구나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움이라는 불꽃이 명자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영이 회사 일로 바빠 아이를 잠시 이웃에게 맡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명자는 이를 아동방임이라며 아들에게 부풀려 전달했습니다. 지영이가 애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놔두는데 너는 회사에서 일만 하고 있냐며 울며 불며 아들을 선동했습니다. 명자는 이 일로 아들 부부의 사이가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명자의 계획대로 아들은 지영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명자는 이제 아들이 지영과 멀어지고 다시 오롯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다녀갈 때마다 집안 물건이 없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거실에 작은 홈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는 명자가 며느리의 화장품에 이물질을 섞고 아들에게 할 거짓말을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자를 불러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아들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차가운 외면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자신을 덮친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며 명자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움이라는 불꽃을 품고 살았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곱게 늙어가던 여인은 사라지고 증오의 눈이 멀어 뒤틀려버린 노파 한 명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명자의 하루는 오로지 후회와 정적으로 채워집니다. 아들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고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독한 말들이 결국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태워 죽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불길을 품고 있었던 내 가슴이 가장 먼저 수검댕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봐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해질녘의 노을이 명자의 거실 깊숙이 들어옵니다. 명자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갑자기 아파트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명자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명자는 숨을 멈추고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려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관계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러 온 법적 대리인일까요?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마주하게 될 다음 풍경은 용서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고립일까요? 미움의 불꽃이 휩쓸고 간 자리엔 오직 시린 정적만이 감돕니다.